자, 오늘 영상은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매싱 강하게 때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유니콕TV의 윤주영 코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기 위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영상을 보고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요소들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인 스윙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한 스매싱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강한 스매싱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스윙이 뒷받침돼줘야 무조건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어요. 스윙은 느린데 스매싱이 강하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빠른 스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윙의 궤적입니다. 스윙 궤적. 스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내가 스윙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스윙의 가속을 위해서는 스윙의 궤도가 반경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본 동작에서 콕과의 이 스윙 궤적이 클수록 내가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스윙의 궤도는 클수록 내가 빠른 스윙을 할 수가 있어져요. 자, 초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작, 이 기본 자세에서 바로 라켓이 셔틀로 향해서 공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가속도, 회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 궤적이 없기 때문에, 궤적이 좁기 때문에 가속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게 다죠. 이렇게 스윙이 나올 경우에 공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더 강하게 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의 궤적이 좁기 때문에 가속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실력이 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이 스윙을 고쳐서 스매싱 강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미 이 스윙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스윙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의식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스윙을 고쳐야 되고 그 과정이 꽤나 쉽지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서 공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가는 스윙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스윙의 궤적을 만들어서 때릴 수 있는, 스윙의 궤적을 만들어서 가속할 수 있는 이런 스윙을 배워야 나중 가서도 훨씬 더 강한 스매싱을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윙 궤적을 크게 뺀 상태에서 라켓을 뒤에서 회전시키면서 궤적을 크게 만들어서 가속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공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내가 스윙 궤적도 신경 써야 되고 오는 공도 신경 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공 없이 스윙 연습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궤적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스윙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정 레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자세가 만약에 스윙 궤적이 더 나올 수 있는 자세라고 한다면은 코치님께 말씀드려서 내 스윙 궤적을 조금 더 넓히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마 교정 레슨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스윙 연습을 통해서 이 스윙을 무의식에 박아놓고 내가 무의식 중에 그 스윙 궤적과 함께 강한 가속을 통해서 빠른 스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경기할 때도 분명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힘의 중심 이동인데요. 가속과 굉장히 연관된 원리입니다. 일단 내 힘의 중심 축이 내 몸에서 멀수록 강한 힘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몸에서 가까운 상태에서 내 몸에 있는 힘을 셔틀콕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달의 과정이 몸, 팔, 라켓, 콕, 이렇게 힘이 이렇게 셔틀로 전달이 돼야 돼요. 스윙의 궤적이 넓어야 된다 했잖아요. 스윙의 궤적이 넓어서 가속을 내야 되는데 이 스윙 반경이 커지면은 스윙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공을 맞추는 그 직전까지는 스윙을 내 몸에 갖고 있대 맞는 순간에 라켓을 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의 중심을 공 맞기 전까지는 내 몸에 가지고 있고 팔에 갖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내 팔과 몸의 힘의 중심이 돼야 돼요. 공 맞추는 순간 힘을 셔틀에 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은 먼저 힘을 써서 팔에 먼저 펴지게 된다면은 스윙의 속도에 가속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 맞기 직전까지는 내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공을 치고서 다시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 치기 전까지는 힘의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고, 맞는 순간 내 힘의 중심을 스윙에 실어서 콕에 전달한 다음에 다시 힘의 중심을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스윙의 궤적을 늘리기 위해서 회전을 크게 가져가는데, 팔꿈치를 미리 뻗어서 이렇게 스윙 회전이 커지게 되면은 속도가 붙지 않기 때문에 공 타고 가기 직전까지는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궤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공 맞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셔틀로 전달하면서 스윙을 해줘야지 강하고 폭발적인 스매싱을 내가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팔꿈치를 위로 뻗으면서, 힘을 회전해서 위로 뻗으면서 스매싱을 강하게 밑으로 꽂는다? 이것이 운동 진행 방향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의식적으로 위로 뻗는 느낌이 아니라 팔꿈치를 회전해서 앞으로 던진다는 느낌. 그래서 내 팔꿈치가 스윙을 하다 보면은 내 귀보다 너무 높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앞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더 빠르고 강한 스매싱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팔의 운동 진행 방향은 위로 뻗고, 그리고 라켓의 운동 진행 방향은 밑으로 뻗으면은 힘이 분산되잖아요. 위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 번에 임팩트 응축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라켓을 위로 뻗는 것이 아니라 회전에 실어서 앞으로 던져주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와야 더 강한 스매싱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팔꿈치를 위로 던지면서 스윙하는 것과 팔을 앞으로 던지면서 스윙하는 것, 어떤 게 더 편하고 어떤 스윙의 속도가, 스윙의 소리가 더 잘 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반의 회전인데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은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회전해서 스윙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스윙보다는 이 골반을 틀어주시고 타고 하는 순간 골반을 돌려주면서 스윙 회전의 속도의 가속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동작이 있으면 훨씬 더 강하게 스매싱을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리 멀리뛰기보다 멀리뛰기가 더 멀리 가잖아요. 왜냐하면 달리기를 해서 도움닫기를 통해서 멀리 가듯이, 이 회전의 속도를 위해서 골반의 움직임을 같이 사용해 주신다면 훨씬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앞에 보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하는 것보다 골반을 틀어줬다가 맞는 순간에, 맞기 직전에 빠르게 골반을 회전시키면서 이 라켓 스윙 회전의 속도를 회전을 돕는, 그래서 골반과 몸을 틀어주고 그다음 돌아온 상태에서 라켓의 회전까지 같이,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고 강한 스매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반뿐만 아니라 이 왼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회전을 위해서 왼손을 같이 회전에 사용해 주면은, 왼손을 회전의 원리에 회전과 같이 왼손을 이렇게 옆으로 내려주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골반 움직임이 훨씬 빠르게 나오면서 스윙도 같이 더 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골반 회전이 너무나 과도하게 돌아가 버리면은 이 파워의 중심이, 힘의 중심이 몸에서, 팔에서, 라켓에서 셔틀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 힘의 중심이 그대로 골반에 실려가지고 회전의 가속이 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은 순간적으로 멈춰주면서, 골반이 너무 틀어지지 않게 골반을 멈춰주면서 이 회전을 그대로 라켓에 실어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가속도를 붙인 스윙을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은 팔로우 스로인데요. 우리가 공을 타구 하고 나서 이거를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 코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스윙의 속도는 공을 타구하고 나서가 가장 빠르게 가속이 붙은 상태예요. 근데 그 빠르게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내가 억지로 이것을 멈추게 되면은
더 많은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한 가속도의 스윙을 그대로 연결해주면서 스윙한 다음에 바로 손목을 들어서 이 다음 준비를 해주는 이걸 코킹 동작이라 하는데, 스윙 후 바로 코킹 동작을 통해서 다음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팔로우 스윙 동작이 그러니까 스윙 공 타고 하고 나서의 준비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이 운동 진행 방향에서 내가 역으로 그걸 거스를 필요는 없고, 운동이 진행되는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끝난 다음에 그 가속이 줄었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손목을 들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빠른 스윙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속에 붙은 스윙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속을 이어간 다음에 바로 코킹 동작으로 준비를 해주시면은 내가 다음 공도 빠르게 칠 수 있고,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 없는 그런 스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좋은 스윙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배드민턴을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원리를 알고서 레슨을 배우거나 이 원리를 알고서 배드민턴을 치시면은 내가 어떤 것을 배웠을 때, 예를 들어 코치님한테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아, 이것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이런 지적을 받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서 어떤 지적을 받게 되면은 코치님들께서 해주시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자, 레슨할 때는 이런 원리들을 다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레슨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원리를 다 설명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치님들께서도 이 원리를 다 설명을 레슨 시간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적과 어느 정도의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 못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원리를 미리 이해하고서 내가 지적을 받는다면은 코치님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피드백을 훨씬 더 빠르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동호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무한정으로 배드민턴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배드민턴에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효율, 적은 시간 투자했을 때 빠르게 실력 향상이 되려면은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원리를 몰라도 선수들은 배드민턴 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원리를 몰라도 이것을 직접 체득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선수들, 초등학교, 중학생 선수들한테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강한 스매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을 때 아마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은 고등학생 아이들도 이걸 설명하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랐거든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스윙을 강하게 하는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세를 알려주시고 그냥 계속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투입해서 그냥 체득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 저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가능한데 동호인분들은 선수들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은 시간에 고효율을 내려면은 이런 원리를 알고서 레슨을 받거나 이런 원리를 알고서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실력 향상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수들, 저도 어렸을 시절에 내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은 나도 조금 더 스매싱이 강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트레이너를 써서 이런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스윙을 교정하기도 하고, 야구도 스윙을 교정하기도 하고 자세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선수들에게 스윙 교정을 해준다거나 이런 문화가 많이 잡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 자녀가 배드민턴 선수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면은 한번 이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분명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선수인데 그냥 동호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 말 하면은 저도 안 들을 것 같은데, 만약에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직접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친구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호인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알아야 되는 원리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주위에 선수가 있다, 내 자녀가 선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깨우칠 수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스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원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봤는데요. 스윙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스매싱이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의 궤적, 회전의 반경, 그리고 콕을 맞추는 그 힘을 주는 타이밍, 그리고 위로 뻗는 스윙이 아니라 회전에 가속을 붙여서 하는 이 스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마 레슨을 받으시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코치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제가 말한 원리의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신다면은 레슨 받는 효율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원리들을 녹여서 공 치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이 스윙 연습, 이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궤적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앞으로 던지면서 하는 이 스윙 연습을 매일 해주시다 보면은 스매싱이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스윙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하면은 커버 있잖아요. 라켓 커버를 씌우면은 이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을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커버를 끼고서 이제 스윙 연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강한 스윙을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속도를 높이는 정말 좋은 연습 중에 하나가 라켓을 놓고 셔틀콕을 여기 던지는 거예요. 셔틀콕을 앞으로 던지는 연습. 이 연습을 해서 처음보다 조금씩 멀리 던지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이 던지는 원리가 배드민턴 스윙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콕을 잡고서 공을 멀리 던지는 연습도 많이 해주시면은 스매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배드민턴 스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배드민턴 스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회 외 운동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스윙의 궤적이라든지 뭐 스윙의 회전 반경,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공부해보면은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서 레슨을 받거나 배드민턴을 치시면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력 향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만약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은 제가 앞으로도 배드민턴에 관련돼서 좋은 영상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